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필립의 사연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기가 막힐 초대박 사연이 들려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어디를 가나 시댁 식구가 문제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채널의 시댁 복수극을 보며 참 많은 재미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숟가락 얹히고 싶은 마음에 제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그럼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위로와 빅 재미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어요. 성격이 안 맞거나 바람을 피운 건 아니었고 엄마가 큰 사고를 당한 이후로 부모님의 관계가 심하게 흔들려서 이혼하셨답니다. 사고는 엄마에게서 일어났어요. 큰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는 급발진으로 달려오는 4톤 트럭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대로 바퀴에 깔리는 대형 사고를 당하셨어요.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할 수는 있었으나 절단된 두 다리는 영영 잃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한동안 집안에서 우울해하시며 하루하루를 보내셨답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를 다 받아주면서 지내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엄마가 바뀌지 않아 지쳐버린 아빠가 저희 모녀를 떠나셨어요. 매달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신 거죠. 하지만 아빠는 몇 달 동안은 꾸준히 돈을 잘 보내주시다가 어느 순간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고 마셨어요. 알고 보니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 모녀를 완전히 버리신 거였답니다. 엄마 상태가 온전하면 법으로 싸워서 어떻게든 받아내셨을 텐데 거의 초주검인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울하게만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다 제가 학교에 낼 돈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한 푼의 돈이 없다는 걸 깨달은 엄마가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딸인 저를 홀로 키워야 한다는 걸 뒤늦게 느끼고 정신을 차리신 거죠. 그래서 절단된 두 다리에 의족을 맞추셨어요. 정부 지원금과 익명의 기부자에게 받은 돈으로 튼튼한 의족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걷는 연습을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셨고 얼마 뒤에 식당 주방 일을 구하셨어요. 서빙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의족이 눈에 보이면 손님들이 불쾌할 거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주방에서 나오지 않고 온종일 설거지와 조리를 하시며 돈을 버셨답니다. 어느새 엄마는 우울증이 뭔지 잊어버리셨고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고생하셨네요. 식당 일만 해도 충분한데 엄마는 저를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다 하셔서 학원이라도 보내줘야겠다며 한 가지 일을 더 구하셨습니다. 식당 건물 청소부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시고 건물주에게 찾아가 일을 시켜달라고 하셨다네요. 의족을 차고 다니시기는 하지만 그동안 걷는 연습과 계단을 오르내리는 연습을 수없이 많이 해서 건물 청소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엄마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시면서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셨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제가 명문대를 나와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모든 게 엄마의 뒷바라지 덕분이었죠. 사실 어렸을 때는 다리가 없는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진심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여하튼 엄마와 저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모녀이자 연인 같은 사이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엄마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보고 불쾌하거나 불쌍하게 보시지 않았어요. 장애인이 아닌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봐주셨어요. 거기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감사함을 느꼈고 시집을 참 잘 가는 거라 확신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기도 전에 엄마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두 분이 나들이와 쇼핑을 같이 다녀주시기도 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고마워서 결혼하면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잘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원래는 상견례를 생략하려고 했는데 남편에게 남동생도 있고 동서도 있어서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한번 하고 예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시어머니 말씀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늘 그렇듯이 저와 엄마를 반겨주고
미소 가득한 얼굴로 대해주셨는데 서방님과 동서가 저희 엄마 걸음걸이를 보자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사돈 아주머니, 걷는 게 왜 그러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러게, 어디 불편하신가 봐요. 쩔뚝대는 게 꼭 뇌성마비 환자 같으세요. 두 사람은 엄마의 다리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지 입을 함부로 놀리더라고요. 특히 뇌성마비 환자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툭 내뱉는 서방님한테 화가 많이 났답니다. 장애인에게 장애인이라고 지적하는 건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무식한 소리였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두 사람에게 인상을 팍 쓰시며 엄마의 다리 이야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사과가 나와야 하는데 동서는 인상을 더 심하게 구기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다리가 잘렸다고요? 끔찍하다. 그럼 저분 다리는 가짜라는 거잖아요. 어우, 징그러워. 저게 말로만 듣던 의족이구나. 진짜 자기 말대로 끔찍하긴 하다. 안 들리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저와 엄마는 그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만 생각하고 별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입장하자마자 기분이 썩어 들어갔어요. 그래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방님 내외에게 따끔하게 입을 조심하라고 해서 그나마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 성격이 다혈질의 불같은 성질머리라서 보통 때라면 두 사람 모두 뼈도 추리지 못하도록 얻어 터졌을 텐데 상견례 자리라서 꾹 참았네요. 저희 엄마를 보고 불편한 기색을 보인 두 사람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더군요. 뭐가 그리 불편하고 싫었는지 엄마와 저를 쳐다도 보지 않았답니다.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셨어요. 둘째들, 너희는 왜 안 먹니? 어른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 예의가 아니다. 어서 들어. 그러자 동서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이씨, 밥맛 떨어지는 장애인을 앞에 두고 어떻게 밥을 먹으라는 거야. 기분 더럽네. 하고 말하더군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저 혼자만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엄마, 남편이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짓거렸거든요. 이에 저는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동서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윽고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는 동서를 따라 식당 룸에서 나왔습니다. 몰래 뒤를 따라갔더니 동서가 식당 밖에서 담배를 꺼내 물더군요. 아주 맛있게 담배를 피고 있을 때 편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서, 담배 맛있어? 뭐래? 오늘 처음 봤으면서 왜 반말이세요? 웃겨.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남녀 사이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만 웃기고 저리 가세요. 웃겨? 동서는 이 상황이 웃긴가 보다. 조금 아까 우리 엄마 욕하는 거 듣고 따라 나온 거야. 동서 손 봐주려고. 이래도 재밌니? 겁 안 나? 이봐요. 내가 뭐라고 욕했는데요? 괜히 피해의식 있어서 시비 걸려고 하나 본데 아직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거 아니니까 조용히 있다가 가시죠. 아직 제가 우스웠는지 투덜거리며 짜증을 내더군요. 그래서 전 오른발을 하늘로 높이 들어 올려 동서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내리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담배가 두 동강이 났죠. 그러자 동서가 입술을 벌벌 떨더군요. 뭐야? 방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동서, 다시 말해줄래? 아까 우리 엄마 보고 했던 말 다시 해봐. 얼른. 내가 귀가 밝아서 다 들었단 말이야. 장애인이 앞에 있어서 밥맛이 떨어졌다고. 정말로 그래?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입을 함부로 놀렸네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그리고 입맛이 돌아왔네요. 어서 들어가서 밥 먹을게요. 그래. 그럼 식당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고 식탁에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길 바래. 미소는 덤으로 짓고 말이야.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얼른 들어가시죠, 형님. 동서는 저의 발차기 한 방에 바짝 쫄아서 식당 안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돈 아주머니, 아니 사돈 어른, 아까는 제가 철없이 막말을 했네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바로 사과를 하더군요. 엄마는 저를 쓱 쳐다보시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감을 잡으시고 윙크를 날리며 괜찮으니 앉아서 밥이나 먹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상견례 분위기는 밝아지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서방님만 뾰루퉁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동서가 귓속말로 뭐라 했더니 서방님이 바로 자세를 고쳐 앉더니 표정을 풀고 밥을 처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상견례 마무리할 때쯤엔 모두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방님 내외가 허리를 꺾으며 엄마한테 깍듯하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앞으로 걱정할 일이 따로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남편과 결혼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서 한 달 뒤에 예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혼집에 마음에 드는 혼수, 그리고 멋있는 남편을 두고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었죠.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니 더 깊어지고 애틋해져서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좋았네요. 그렇게 신혼을 잘 즐기고 있었는데 1년 먼저 결혼한 서방님과 동서가 좋은 소식을 알리더군요. 아들을 임신했다는 연락을 시어머니한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주면서 축하의 말을 해주고 싶어 시댁에서 모이자고 제안했어요. 주말에 남편과 장을 봐서 시댁을 찾아가서 미역국과 돼지갈비, 잡채 등 많은 요리를 해서 상 위에 올렸습니다. 잠시 후 서방님과 동서가 웃으면서 들어왔고 곧 제가 차린 밥상 앞에 앉아서 맛있는 식사를 했답니다. 저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준비해온 선물 가방을 내밀었어요. 동서, 임신 축하해. 결혼 1년 만에 큰일을 했네. 부럽다. 고마워요, 형님. 그런데 이건 뭐예요? 명품인가? 명품은 아니고 꽤 좋은 브랜드의 옷이야. 인부복을 미리 사두면 좋을 것 같아서. 형님. 벌써부터 배가 나올 걱정하라고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그냥 아가씨들 입는 옷 사주시지. 동서가 꿍시렁거리면서 입을 삐죽거리길래 미소를 잃지 않고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아,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럼 동서 잠깐 화장실 좀 가서 이야기할래? 내가 다른 선물을 줄 테니까. 저의 발차기 맛을 본 동서는 바로 웃는 얼굴로 바꾸더니 형님, 아니에요.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형님. 센스 만점. 하고 대답하더군요. 처음부터 발차기를 보여준 게 잘한 일 같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와 서방님은 뇌에 필터가 없었는지 밥을 먹으며 헛소리를 짓거리더군요. 그런데 오늘 오다 보니까 어떤 꼬맹이가 다리 하나가 없더라. 여보, 그 꼬맹이 부모는 진짜 무책임하지 않아? 다리 빙신 만들어 놓은 게 지들 탓인 걸 모르고 살려나? 그리고 데리고 다니기 쪽팔리지도 않나 봐. 나 같으면 그렇게 사느니 코 박고 뒤지고 말 거야. 빙신으로 사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데. 여보, 우린 아들 낳으면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자. 최소한 빙신은 만들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리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기도 하지만 역겨워서 구역질이 절로 나온다고. 나 아까 그 꼬맹이 의족을 보자마자 입덧이 저절로 나왔잖아. 당신도 봤지? 그러게 말이야. 애를 싸질러 낳았으면 잘 키워야 하는 게 기본 아니야? 그런 다리 빙신으로 평생을 살면 애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 꼬맹이 다리를 보니까 나중에 장가도 못 갈 것 같더라.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겠어. 한 번 빙신은 영원한 빙신이잖아. 에휴 씨발. 당신 임신 중인데 괜히 눈만 버렸다. 그치? 맞지. 역시 당신이랑 나는 언제나 생각이 똑같다니까? 우린 아들 낳으면 진짜 조심히 잘 키우자. 다행히 우리 집안에 빙신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다. 아니구나. 두 사람은 그제야 제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애인을 욕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저희 엄마께 있는 다리 장애를 비하하는 말과 역겹다는 말을 막 하는 걸 들었더니 화가 머리 위를 뚫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 큰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제 남편이 선수를 치더군요. 서방님의 얼굴에 주먹을 내리 꽂아버렸습니다. 이 새끼가 아주 돌았구나. 어디서 그따위 막말을 하고 지랄이야. 너 형한테 맞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냐? 오늘 뒤지게 맞아볼래? 형, 왜 주먹질이야?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사돈어른 생각을 못하고 말한 거라고.
우리 장모님이 아니었어도 그따위 막말은 하는 게 아니야. 장애인을 그렇게 욕하는 건 니놈 얼굴에만 침 뱉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엄마한테도 먹칠하는 짓이라고. 부끄러운 줄 알란 말이야, 이 천하의 개빙신아. 그러자 서방님은 흘러내리는 코피를 손으로 막더니 화장실로 달려가더군요. 저와 남편, 시어머니가 동시에 동서를 째려봤더니 바로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이놈의 주둥아리를 꿰매버리든지 해야겠어요. 제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앞으로는 장애인을 보고 나쁜 생각하지 않을게요. 동서, 임신한 걸 다행으로 생각해. 그게 아니었다면 자네 이빨 2개는 벌써 그 주둥이에서 튀어나와 접시에서 청량한 소리를 내며 굴러다니고 있었을 테니까. 내 말 헛소리가 아닌 건 알지? 그럼요. 아주 잘 알죠, 형님.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입 조심하겠습니다. 기분이 못 같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임산부인 동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 그냥 웃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댁에 모두 모이기로 했는데 서방님 내외가 오지 않았어요. 무슨 사정이 있다면서 저희와의 만남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시댁에 오지 않았고 저와 남편의 전화까지 피하더군요. 그이가 서방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서 삐쳤는지 문자에 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와 동서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서방님 내외 때문에 우라통이 터진 적이 여러 번 있어 꼴도 보기 싫은 적이 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 마음의 문을 닫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장문의 문자로 잘 지내고 싶다고 동서에게 보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답장을 주지 않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저와 남편의 노력에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은 2사람과 연락하고 지내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양가 부모님께만 잘하며 살자고 하더군요. 그이는 서방님 내외와 같은 마음으로 인연을 끊을 결심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제가 다가가려고 해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 그냥 마음을 접고 시어머니만 자주 뵙고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동서 내외가 찾아와서 밥 한 끼 먹고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너희들이랑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니? 걔들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제가 한 대 때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자식 속 좁은 건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던데. 내가 형한테 맞은 것 때문에 그러냐니까 벌써 까먹었다고 했어.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던데. 입을 열진 않더구나. 에휴, 형제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안타깝구나. 걔네들이 말을 막 해서 그렇지 아주 나쁜 애들은 아니야. 남편에게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가 불만이어서 저희와 연락을 끊어버린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혼자서 장을 보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동서와 서방님이 길 건너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무슨 이유로 연락을 끊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큰 목소리로 2사람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동서! 여기야, 여기! 나야, 나!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건너갈 테니까. 2사람은 맞은편에서 두리번거리다가 소리치는 제 얼굴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리곤 뒤로 획 돌아서더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는지 몰랐지만 저는 서방님과 동서를 잡아서 따져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젖먹던 힘까지 내서 2사람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한번 뒤를 돌아보고 저와 눈을 마주치자 귀신을 본 듯이 놀라며 속도를 높이더군요. 어찌나 빠르던지 제가 숨이 차서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제 양손에 장에서 본 음식 재료들이 잔뜩이어서 지치고 만 거죠. 어쨌든 2사람이 왜 저희를 피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계속 시간을 보내야 했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일렀더니 2 잡것들이 생지랄을 하고 있다며 그냥 마음 편하게 인연을 끊고 살자고 했네요. 시간은 계속 흘러 동서가 아들을 출산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연락을 끊어버린 동서에게
쉽게 찾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가도 되는지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했더니 연락을 끊어버린 것들한테 무슨 축하를 해주냐며 저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또 틀린 말이 아니어서 괜히 나서지 않고 잠자코 있었네요. 동서는 계속해서 연락이 없었고 시간이 더 흘러 조카의 첫 돌이 다가왔답니다. 거의 2년 동안 연락도 만남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거라 판단하고 남편과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서기로 하셨는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동서 아들의 돌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더군요. 얘들아, 니들 동생들이 속이 좁은 건 아닌 것 같더라. 내가 한번 떠봤더니 너희 두 사람에게 원한이나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었어. 여태까지 왜 연락을 피했느냐고 물었더니 작은 며느리가 점을 봤다더구나. 태교부터 첫 돌까지는 어지간하면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했대.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친정엄마랑 나만 만나왔다고 하더라. 너희만 안 만난 게 아니라 친구들과 지인도 한 번을 보지 않았대. 점쟁이가 첫 돌이 지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받으면 애한테 위험하다고 그랬던 거래. 네? 이유가 겨우 점쟁이 말 때문이었다고요? 그럼 그렇다고 연락이라도 주면 되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시장에서 날 보고 도망친 게... 그래, 맞아. 친한 사람이나 지인들은 모두 마주치지도 말고 연락 자체를 모두 차단하라고 했다나 봐. 그래서 널 보고 도망을 친 모양이야.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둘째네 집에 가봤더니 부적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있더라고. 여하튼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고 이번 돌잔치에는 모두 모이도록 하자. 걔네들은 아마 너희 두 사람한테 먼저 연락하는 게 미안하게 생각해서 연락하기 어려울 거야. 그래서 초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들, 며느라, 너희들이 져준다고 생각하고 같이 돌잔치에 가자, 응? 이 엄마가 부탁 좀 하자. 집안의 큰 경사인데 형제들이 모른 척하고 있으면 좀 그렇잖니. 휴, 우리를 만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마음은 풀리긴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동서가 제 얼굴을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에이, 걔가 말을 생각 없이 해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라니까. 만약 너희를 보고 무안을 주면 내가 그 자리에서 혼쭐을 내주마. 그래서 전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이가 가기 싫다고 결정하면 따르기로 마음먹었죠. 이윽고 고민하던 그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에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알겠어요. 조카 돌 잔칫날 가서 축하해주고 풀 게 있으면 풀도록 할게요. 여보, 당신 괜찮겠어? 그럼 나야 뭐 서방님이나 동서가 말실수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어. 가자. 가서 풀어보자. 어머님이 부탁까지 하시는데 모른 척할 수 없지. 그래. 한 살이라도 많은 우리가 져주자. 동생놈이나 재수씨는 왕소심해서 우리한테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방님 내외를 2년 만에 만나기로 했고 조카를 돌잔치에 가서 처음으로 만나기로 했답니다. 며칠 뒤 조카 돌잔치 전날이 되자 친정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아, 네 시어머니가 어제 나를 찾아오셨다. 네 동서 아들이 첫 돌이라면서 나한테도 와달라고 하시네. 요즘 네 시어머니랑 자주 어울려서 그런지 날 너희 집안 경사에 부른 것 같아. 나 거기 가도 되는 거니? 어머님이 엄마를 초대하셨다고? 엄마가 오셔도 되지. 축하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긴 한데 네 시숙내외가 날 좋아하지 않을까봐 고민이 되네. 너도 알다시피 두 사람이 내 다리를 보고 싫어했잖아. 그래서 괜히 신경이 쓰이네. 엄마, 설마 아직도 그런 미친 소리를 하겠어? 나랑 엄마 사위가 제대로 혼내줬으니까 걱정하지 마. 만약 엄마를 그런 취급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강냉이를 털어버릴게, 엄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시어머니가 초대를 하셨으니 거절하지 말고 오셔. 내일 엄마 사위랑 같이 모시러 갈게. 에이, 아니야. 엄마 혼자서 알아서 갈게. 수양년 호텔 맞지? 오후 1시. 응? 그럼 바로 호텔에서 만나는 거로 할까? 조심해서 오셔.
내일 봐요. 오지랖 넓고 성격 좋으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와 동서 부부를 화해시켜 주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친정 엄마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나서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동서 부부와 평생 연락하지 않고 지냈을지 모를 일이었죠. 이튿날 조카의 돌잔치 날이 밝아서 저와 남편은 일찍 일어나서 씻고 좋은 옷을 갈아입고 예쁘고 멋지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살짝 긴장을 한 채로 조카의 돌잔치가 열리는 스양년 호텔로 향했답니다. 거리가 가깝긴 했지만 주말이라 차가 막혀서 제 시간에 겨우 도착을 했네요. 이윽고 2년 만에 동서와 서방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무슨 의미로 놀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헉 소리를 내며 입을 틀어 막더군요. 형님! 아주버님! 여긴 어떻게? 동서 뭐야? 우리가 반갑지 않은 거야? 왜 이렇게 놀래? 서방님도 왜 이렇게 놀라세요? 우리 그냥 돌아갈까요? 제가 두 사람에게 서운한 기색을 보이자 바로 손사래를 치며 절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지금 감동하여서 놀란 거예요. 그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염치 없어 초대를 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제 아들 돌인 건 어떻게 아시고? 아, 어머님이 말씀하셨겠구나. 역시 우리 어머님이 중간에서 애를 많이 써주셨네. 형님, 아주버님,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어서 자리에 앉으세요. 곧 파티가 시작될 거예요. 그 사이 남편은 서방님에게 손을 내밀며 2년 전 주먹을 날린 것에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했다. 형이 감정이 앞서서 주먹이 나갔다. 부끄럽다. 미안해. 괜찮아.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럼 자리에 앉아서 재밌게 즐겨. 잠시 후 사회자가 돌잔치 시작을 알리자 호텔 안으로 친정엄마가 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의족을 차고 걸어오셔서 남들 눈에는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였는지 잠시 엄마의 다리에 시선이 집중되었는데 사회자의 말재간에 다시 시선은 귀여운 조카를 향했네요. 그런데 동서와 서방님이 저희 엄마를 보고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를 볼 때보다 더 심하게 놀란 채로 얼어버렸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동서 부부는 식순이 넘어가는데도 표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한테 뭘 잘못했나 싶어서 제 옆에 앉은 엄마한테 동서네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답니다. 엄마, 나 모르게 동서네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상견례 때 보고 처음 보는 거야. 내가 네 동서 부부를 볼 일이 뭐가 있겠냐. 하긴, 그런데 두 사람이 엄마를 보고 크게 놀라는 것 같아서 내 기분 탓인가? 그래, 네 기분 탓인가 보다. 재밌게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구경이나 하자. 저는 제가 예민한가 싶어서 물을 들이켜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엄마가 화장실에 가시겠다고 일어나셨는데 동서와 서방님도 따라서 나가더라고요. 동시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이윽고 엄마를 따라가는 동서 부부를 따라가서 화장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동서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엄마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님이 남의 잔치집에 어딜 재수없게. 이 빙신아, 아줌마가 여길 왜 와?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빙신되면 책임질 거야? 점쟁이가 빙신기가 흐르는 곳을 피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다리 빙신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님이 당신 딸을 2년 동안 피해 다녔는데 모녀가 쌍으로 찾아와서 내 아들을 잡아먹으러 온 거야? 아우, 짜증나. 이봐요, 사돈어른. 아니, 빙신아. 니년 기가 내 아들한테 전해지면 사지가 마비된다고 했어. 그래서 니년 끼가 형수한테 가 있을까봐 애써 피해 다녔는데 오늘 왜 여기에 왜 온 거야? 당신 때문에 부적을 20장이나 썼다고. 자그마치 5천만 원을 썼단 말이야, 씨발. 님이 존나 개짜증나네. 이제 부정 타서 우리 아들 빙신되면 어떡해? 여보, 우리 이 빙신을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좀 전에 점쟁이랑 카톡을 나눴어. 소금과 팥을 뿌리고 장애가 있는 부위를 조져버리래. 이 빙신년 다리를 조지면 다 해결된다고 했어. 그 순간 엄마는 아주 침착하게 듣고만 있었어요.
저는 나서지 않고 뒤에서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나서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복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잠시 움츠리기로 한 거죠. 저는 돌잔치장에 재빨리 들어가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그이는 예상대로 크게 격분하고 일어섰고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따라 나오셨어요. 또 하객들로 온 손님들 모두가 저희를 뒤따라 나왔어요. 돌잔치장에는 사회자와 조카 둘이 덩그러니 남았죠.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화장실 앞에 다가서자 동서가 깨소금과 시루떡에서 떼어온 팥을 엄마 얼굴과 몸에 사정없이 뿌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빙신년의 기가 우리 아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노니! 썩 물러가라, 빙신 사탄아! 연병할 빙신아! 내 아들 빙신되면 니년 모가지를 그냥 확! 알아들어? 지금 여기서 그대로 꺼져버려. 다시 우리 근처는 얼씬도 하지마. 알아들었어? 네 이미 재수 온 붙은 날이네. 두 사람은 저희 엄마한테 계속해서 깨소금과 팥을 계속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엄마의 의족을 발로 걷어차며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모두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닥에 넘어진 엄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윽고 엄마가 입꼬리를 올리며 입을 여셨습니다. 니들 다 했니? 이게 끝이야? 소금, 팥, 그리고 내 다리를 공격하는 거로 부정한 기운이 사라진다니? 그럼 이제부터 내가 시작해도 되겠니? 무슨 개소리야. 그냥 닥치고 꺼지라고, 빙신년아. 니년 의족 다 찢어발기기 전에 당장 꺼져. 족같은 빙신이 왜 쳐와서 우리 아들을 위협하고 지랄인지. 빨리 꺼지지 않으면 니년 의족을 빼서 눈깔에 쳐박아 버린다. 돼지게 처맞기 싫으면 꺼지란 말이야, 빙신아. 서방님 내외가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릴 신용을 하자 하객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서와 서방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머리를 매만지며 아무 일도 아니니 들어가 계시라고 말했답니다. 왜 다들 나오셨어요? 저희는 잠시 대화 중이에요. 별일 아니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하지만 하객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제가 나서지 않아서 걱정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저에게 발차기를 가르쳐준 분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태권 국가대표를 하셨던 초고수였습니다. 두 다리가 없으시지만 의족이 다리 역할을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나서지 않고 구경하고 있던 거죠. 여하튼 엄마는 서방님 내외의 쌍욕과 소금과 팥 공격을 받으시고 목을 좌우로 한 번씩 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양팔을 흔드시며 허리를 움찔움찔 움직이시며 기합을 넣으셨어요. 히크, 에크, 히크, 에크. 아, 오랜만에 몸을 풀어보는 거라 잘 될지 모르겠네. 히크, 에크. 아, 큰일 났네. 어머님 둘째 아들하고 둘째 며느리 오늘 초상 치르게 생겼네요. 저희 엄마가 좀 많이 세요. 제가 왜 가만히 있는지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정말이야?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해도 되는 거야? 아무튼 네 말이 그렇다니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낳은 놈이지만 저런 고약한 쓰레기들은 당장 초상 치러도 싸다. 그런데 사돈이 지금 뭘 하려고 저러시니? 에크? 그래서 전 윙크를 날리며 지금부터 좋은 구경하라고 말씀드렸네요. 엄마는 의족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서방님과 동서의 정강이를 동시에 찍어버렸어요. 의족이 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죠. 아! 이 빙신년이 지금 우릴 때린 거야? 점쟁이 말이 맞았어. 이년이 우리 다리를 부러뜨리고 아들까지 조지려나봐. 오빠가 좀 막아봐. 의족을 노려. 저걸 뽑아버리라고. 아우 아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빙신 아줌마 의족을 뽑겠어.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지금 시사 따위가 중요해? 이러다 진짜 우리 아들이 사지가 잘리는 사고를 당하면 어쩔 거야. 그 점쟁이 진짜 용하단 말이야. 무조건 저 의족을 뽑아. 얼른. 알았어. 이판 사판이다. 되졌어 이 의족긴 빙신년아. 서방님이 엄마 다리를 잡으려고 하자 엄마가 가볍게 공중으로 떠서 의족으로 서방님 갈비뼈를 갈겼습니다. 그리고 비명소리와 함께 서방님이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하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요하게 다음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두 사람의 정강이를 한 번 더 찍어버리더니
공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히크 에크 양다리 찢어 대가리 찢기 히크 에크 카. 엄마가 땅에 내려오기 전에 두 사람이 머리를 잡고 벽으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에게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도와주세요. 왜 다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요. 이 빙빙 돌게 하는 사돈을 막아달라고요. 진짜 다들 너무하네. 이 의족 낀 빙신의 길을 받으면 우리 아들이 훗날에 사지가 잘려나간다고 했다고요. 도와주세요. 이 의중년의 두 다리를 뽑아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이죠. 우리가 왜 나서냐? 엄마의 복수는 엄마의 것이지. 달게 받아봐라, 이 쌍년아. 지금까진 네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봐. 마음 같아선 나도 나서고 싶은데 엄마 혼자서 스트레스를 풀게 해드리고 싶어 참는 거라고. 알겠어? 엄마, 봐주지 말고 택견 기술로 조져버려. 엄마는 저를 보시며 윙크를 날리시고 다시 택견 스텝을 밟으시다가 택견 기술을 입으로 외치며 서방님 부부를 발차기로 뒤지도록 패주었습니다. 쇳덩어리 의족으로 말이죠. 저기치기, 속구치기, 돌기질, 무릎 올려 제기, 가랑이 땅 탁기, 으이차, 히크 헤크, 다음은 뱅뱅이질이다. 뱅뱅이질이 뭐냐 하면 한 손으로 몸을 지탱하고 양발을 원으로 돌리는 겁니다. 컴퍼스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엄마는 그 뱅뱅이질로 주저앉은 동서와 서방님의 면상을 뱅글뱅글 돌며 후려쳐 버렸습니다. 얼굴이 어찌나 심하게 망가졌던지 두 사람은 눈을 뜨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부었고 늘 문제를 일삼던 주둥이는 벌떼가 와서 쏜 것 마냥 탱탱 부었답니다. 의족으로 제대로 된 응징을 받은 두 사람은 온몸의 뼈가 으스러져 버렸어요. 너무 아파서 비명조차 내지를 수 없는 지경이었답니다. 엄마는 실컷 몸을 풀고는 박수를 보내는 하객들을 향해 공중으로 가위차기를 2번 보여주었어요. 히크 헤크, 히크 헤크, 커! 사돈, 너무 멋지세요. 완전 섹시해요. 어쩜 그렇게 멋진 기술을 쓰실 수가 있어요. 나 오늘 사돈한테 반해버렸잖아. 언니 파이팅! 사돈, 미안하게 됐어요. 제가 자녀분들을 심하게 조져놨네요. 자녀요? 누가 제 자식입니까? 제 자식은 여기 있는 아들과 사돈 딸인 유진이가 유일합니다. 저런 쓰레기들은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닙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우리 사돈을 위해 응원합시다. 이택견 여사 만세! 이택견 여사 만세! 이택견 여사 만세! 결국 돌잔치는 개판, 똥판, 아수라판으로 끝이 나버렸고 저희 엄마의 택견쇼가 집중이 되어 사람들의 눈을 뒤집어 버렸답니다. 동서와 서방님은 퉁퉁 부은 얼굴로 겨우 숨을 쉬며 팔을 들어 올리려고 했어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건지 끝까지 제 친정엄마의 의족을 잡아 뽑아 부정의 길을 막아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온몸의 뼈가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앓는 소리만 냈답니다. 이년아, 네 아들은 안전하게 잘 있어. 네 엄마가 안고 있다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들으셨는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 개소리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서방님도 개처럼 짖기 시작했어요. 이놈이 어디서 내 사돈의 의족을 뽑으라고 지랄이야? 너 아직 덜 맞았구나, 이 쌍놈의 자식아. 시어머니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 꽃신을 위로 던져서 손으로 받은 다음 서방님을 향해 강속구를 던졌습니다. 꽃신이 직선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서방님의 코에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오른발 꽃신도 동서에게 집어 던졌어요. 이윽고 강냉이 4개가 바닥에 또르르 떨어지며 청량한 소리를 내더군요. 제가 진작에 해주고 싶었던 건데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대신 해주셨네요. 그런데 두 사람의 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객들은 어느새 돌잔치 식당에 있던 음식들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두 년놈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생크림 케이크가 동서의 면상에 꽂히기도 했고 초밥이 서방님의 콧구멍에 꽂히기도 했어요. 푸짐한 뷔페 음식들이
두 사람을 두들겨 패는 몽둥이로 변해 있었죠. 한참 동안 소란이 이어지다가 호텔 관계자의 만류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가 119를 불러서 동서와 서방님이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카는 동서의 친정엄마가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돌잔치장은 개판, 아수라판, 똥판으로 끝이 나버렸네요. 서방님 부부는 온몸에 뼈가 으스러져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소금과 팥을 뿌리며 빙신이 어쩌고 하면서 쌍욕을 한 대가였죠. 두 년놈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엄마를 경찰서에 신고하지 못했답니다. 의사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묻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웅얼거리다가 말았다네요. 병원에는 저희는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이번에 아주 크게 실망하셨다며 서방님 부부와 인연을 끊을 것이고 손자와도 보지 않고 지내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드셨답니다. 그렇게 입으로 폭망한 두 사람은 10개월 가까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다네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소식을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병원에 연락해서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조카를 데리고 멀리 떠났다고 하더군요. 돌잔치장에 와 있던 두 사람의 직장 사람들에게 저희 엄마를 빙신 취급하며 쌍욕과 쓰레기 짓을 한 게 소문이 나서 저절로 회사에서 잘렸다네요.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재취업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작은 소도시로 떠나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후 소식이 3년 가까이 끊겼는데 얼마 뒤 병원에서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다네요. 동서가 4톤 트럭에 깔리는 대형 사고를 당해 대수술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아 시어머니한테까지 닿았대요. 상황이 위급하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빨리 수술실로 보내라고 일러줘서 바로 수술에 들어갔죠. 그런데 수술실에 나온 동서는 양팔과 다리가 절단된 채로 나왔답니다. 트럭 밑으로 깔리면서 양쪽 바퀴에 사지가 걸려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전했어요. 이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해 듣자 저는 조금 놀랐는데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장모님한테 지랄하고 연병하더니 꼴 좋네, 그 쌍년. 내 눈에 띄면 빙신이라고 1000번을 조롱하고 말겠어.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이 어딨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빙신 말고 개빙신으로 해줘. 그래? 알았어. 우리 개빙신 조롱하러 문병이나 갈까? 개빙신 잡으러 지방으로 갈까나? 조금 잔인하긴 했지만 저와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동서의 사고를 자축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저희가 좀 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희 엄마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지가 찢어져도 화가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자식이니까요. 어쨌든 동서는 사지가 잘리고 개 빙신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서방님은 그런 동서를 버리고 떠났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장애인이 되었다고 자식을 데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답니다. 그 사실을 동서 친정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일러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또 저희 엄마한테 그걸 알려주셨답니다. 엄마는 그런 인간 말종이 세상에 또 어딨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시어머니와 복수의 여정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결과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되죠. 서방님은 또다시 1년의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답니다. 정말이지 최고의 개 빙신은 서방님이었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서방님을 호적에서 파내려고 법적 자문을 받으러 돌아다니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저와 남편 사이에는 연년생의 딸과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저희 부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저의 좌충우돌 개빙신 병맛 반전 사이다 사연이 끝나버렸네요. 여러분 중에는 장애인을 보고 막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겠죠? 만약 그런 사람을 보시게 된다면 흠씬 혼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하루 중 가장 크게 웃는 시간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일 꼭 저희 필립의 사연방에 꼭 찾아주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